이번 시간에 우리 TCP/IP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TCP/IP요. 이 TCP/IP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프로토콜인데 얘는 이제 인터넷에 이제 연결된 그런 이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 간에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이제 표준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TCP/IP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 인터넷상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컴퓨터들은 전부 다 이제 기종이 똑같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서로 다른 기종의 그런 컴퓨터들이라고요. 그런 컴퓨터들끼리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표준 프로토콜이 우리 TCP/IP라는 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때 이 TCP/IP라는 거는 우리 TCP라는 그 프로토콜과 우리 IP라는 그 프로토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결합해 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TCP/IP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TCP라는 그 프로토콜이 있고 우리 IP라는 이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TCP라는 이 프로토콜은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우리 전송계층 우리 4층에 이제 해당하는 그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IP라는 이 프로토콜은 우리 OSI 그 7계층 중에서 우리 3층 그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는 그 프로토콜이 우리 IP라는 이 프로토콜이요. 근데 이 TCP로 우리가 이제 뭔가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할 때는 그때는 연결형 그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IP라는 이 프로토콜은 우리 비연결형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 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연결형 서비스다, 비연결형 서비스다 그렇게 나는데 연결형이 뭔지 비연결형이 뭔지 요거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연결형 서비스요. 우리 연결형 이제 통신이다, 비연결형 통신이다 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얘는 말 그대로 연결형은 말 그대로 이제 연결한 그 상태로 우리가 이제 통신하는 그 방식이고요. 얘는 말 그대로 비연결형, 연결이 안 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통신하는 그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을 했다, 접속을 했다, 비접속을 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얘는 이제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전거 동호회가 있어요. 자전거 동호회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어느 장소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어떤 특정 목적지에 이제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이제 집합하는 그 장소가 있겠죠. 모이는 이 장소로 이제 몇 시까지 모이세요라고 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장비를 전부 다 이제 장착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그 직결지로 이제 오겠죠. 그러면 직결지로 왔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놀러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지로 이제 어떻게 어떤 길로 갈지 전부 다 이제 서로 상의를 해서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그 최적의 이제 길을 이제 찾아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길로 같이 이제 줄 서서 쭉쭉 이제 자전거를 타고 그 목적지로 이제 가겠죠.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접속 통신이다, 연결형 통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연결형, 비접속 통신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놀러 갈 건데 한 명은 이제 강원도에 살아요. 또 한 명은 이제 서울에 살고요. 또 한 명은 이제 경기도에 살고 또 한 명은 이제 부산에 살고 또 한 명은 이제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만약에 속리산으로 이제 놀러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한 장소에 모여서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보다 각자 이제 떨어진 그 위치에 있으니까 목적지로 몇 시까지 와라 그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만나는 게 더욱더 이제 효율적이겠죠. 그러면 그 5명이 그 목적지로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죠. 각각 이제 사람들마다 그 목적지로 찾아오는 그 경로가 서로 이제 다 다르다고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비연결형이다, 비접속 통신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 연결형 통신은 우리가 다른 말로 가상 회선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는 이제 자전거 동호회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목적지로 갈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경로로 같이 이제 간다고요. 그렇게 가상에 이제 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같은 길로 같이 가는 게 우리 가상 회선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리고 이 데이터그램 방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목적지만 딱 정해주고 서로 이제 가는 그런 경로는 다 다른 방식,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그램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 연결형 접속 통신이라는 거는 송수신 측 그 간에 논리적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요. 논리적으로 이제 경로를 딱 설정한 다음에 그 경로를 통해서만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연결형, 비접속 이제 통신이라는 거는 송수신 측 간에 그런 이제 논리적인 그런 경로를 설정을 해야 하네?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이제 연결 없이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그램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가상 회선 방식, 연결형 접속 통신을 이제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이제 경로로 다 똑같은 길로 다 똑같이 이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안정성도 높아지고요. 신뢰성이 이제 보장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연결 설정에 이제 지연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겠죠. 왜요? 찾아가는 길을 서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자전거 타고 어떤 길로 갈 때 가장 적합한지 그런 경로를 이제 설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연결 설정에 지연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선 이용률도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죠. 왜? 그 데이터들은 무조건 그 경로로만 이제 지나갈 거니까. 다른 회선을 이제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해서 회선의 이제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는 게 우리의 가상 회선 방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데이터그램 방식, 우리 비연결형 통신 방식은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을 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노드들이 있겠죠. 그런 노드들이 이제 패킷을 이제 수신할 때마다 그때 그 네트워크 상태를 이제 고려해서 최적의 전송 경로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패킷을 이제 전송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패킷들마다 이제 최적의 전송 경로를 이제 선택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패킷들마다 전부 다 이제 다른 그런 경로로 데이터가 이제 전송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10개 이제 패킷을 보냈을 때 5개 그렇게 따로따로 이제 전송 경로가 또 나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해서 우리 데이터그램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상대방이 송신 측에서 이제 보낸 그 데이터 그 순서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겠죠. 어떤 패킷은 이제 먼저 도착하는 것도 있고 어떤 패킷은 일찍 보냈지만 늦게 이제 도착할 수도 있다고요. 해서 이 데이터그램 방식은 패킷들이 전부 다 이제 각각 이제 분할돼서 수신 측에 이제 도착하기 때문에 송신 측에서 이제 보냈던 그 순서랑 수신 측에서 이제 받았던 그 순서랑 서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데이터그램 방식에서는 수신 측에서 수신된 그 패킷들을 일정 순서에 맞게 이제 재구성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이제 필요한 게 우리 데이터그램 방식이요. 근데 패킷들마다 이제 최적의 경로를 이제 선택을 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그런 경로들에서 만약에 트래픽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해서 혼잡할 경우도 이제 있겠죠. 그때는 이제 우회해서 이제 다른 길로 더 좋은 길로 패킷들을 이제 송신할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이제 뛰어나다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데이터그램 방식입니다. 해서 우리 TCP라는 이 프로토콜은 신뢰성, 안전성 있는 그런 이제 연결형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IP라는 이 프로토콜은 데이터그램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비연결형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 주더라. 그리고 이 TCP라는 거는 패킷의 이제 다중화, 그리고 순서 제어다, 오류 제어다, 흐름 제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이제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IP라는 이 프로토콜은 패킷을 이제 분해 조립하고 그리고 이제 주소를 지정하고 경로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우리 IP라는 요 프로토콜이요. 그래서 우리 가상 회선 방식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그램 방식은 어떤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지 그것만 알면 우리 TCP, IP 이런 이제 프로토콜들은 쉽게 이런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CP, IP라는 이 하나의 이제 프로토콜은 이렇게 실제로는 이 두 개의 프로토콜이 이제 결합된 그런 형태고요. 이런 이제 각각의 프로토콜들이 서로 다른 계층에서 이제 각각의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해줘요. TCP/IP 우리 프로토콜의 그 계층 구조를 보게 되면 이 TCP/IP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 계층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응용 계층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전송 계층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인터넷 계층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다 해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계층으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OSI 7계층이라는 거 배웠죠. 이 TCP/IP 이 계층 구조를 우리 OSI 7계층에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 응용 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게 우리 응용 계층, 표현 계층, 그 세션 계층이요.
우리 맨 위에 상위 계층 7층, 6층, 5층에 이제 해당하는 게 우리 이 TCP/IP 그 계층 구조로 봤을 때 응용 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전송 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게 우리 OSH 계층의 그 전송 계층이요. 그리고 이 인터넷 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게 우리 네트워크 계층이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액세스 그 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게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 우리 물리 계층이요. 그래서 우리 OSI 7계층에 1, 2층에 이제 해당하는 게 우리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그리고 우리 3층에 해당하는 게 우리 인터넷 계층이요. 그리고 우리 4층에 해당하는 게 우리 전송 계층 똑같죠? 그리고 5층, 6층, 7층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게 우리 응용 계층입니다. 그때 이 응용 계층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간의 그런 이제 데이터 송수신을 이제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이 전송 계층에서는 우리 호스트 간에 신뢰성 있는 그런 통신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해주고, 그리고 인터넷 계층에서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우리 주소 지정이다, 경로 배정이다 이런 기능을 이제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서는 실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송수신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계층을 보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 응용 계층에서는 텔넷이다, FTP다, SMTP다, SNMP다, 그리고 이메일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전송 계층에서 이제 사용되는 게 TCP하고 이제 UDP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계층에 사용되는 게 IP다, ICMP다, IGMP다, ARP다, RARP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이더넷이다, IEE80이다, 그리고 HDLC다, X25다, RS232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때 이런 이제 프로토콜 중에서 이제 주요 프로토콜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우리 주요 프로토콜에 보게 되면 이제 FTP다 하고 그렇게 나는데, 요 FTP는 파일 전송 이제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FTP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SMTP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면 얘는 이제 이메일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인데, 우리가 이제 이메일 전자 우편을 전송하기 위한 송신하기 위한 그런 이제 프로토콜이 우리 SMTP요. 그 다음에 우리 텔넷이라는 거는 이제 가상 터미널 그런 프로토콜인데, 얘는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원격 접속할 때 사용하는 그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SNMP요. 우리 SNMP는 간이 망갈리 이제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때 요 SNMP 요거 좀 이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SNMP라는 거는 우리 TCP/IP 그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SNMP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말 그대로 이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그 프로토콜이에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라우터다, 허브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기기들을 이제 사용하겠죠. 그러면 그 기기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네트워크 정보를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다가 보낼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표준 프로토콜이 우리 SNMP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UDP라는 거요. UDP라는 거는 데이터를 우리가 전송하기 전에, 전송 전에는 연결을 이제 설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비연결형 서비스를 이제 해주는 게 우리 UDP입니다. 그래서 우리 TCP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형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다는데, 이 UDP는 비연결형 그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줘요. 해서 패킷들마다 전부 다 이제 날아가는 그 경로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TCP는 이제 신뢰성 있는 그런 이제 연결형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반면에, 우리 UDP는 연결을 이제 설정하지 않는 그런 비연결형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다 그랬죠. 해서 얘는 이제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속도가 이제 중요시되는 그런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게 우리 UDP입니다. 해서 이 UDP는 실시간 전송에 이제 유리한 그런 이제 방식이 우리 UDP요. 그 다음에 우리 ICMP요. 우리 ICMP라는 거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ICMP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는 이제 IP랑 이제 조합을 해서 통신 중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오류 처리와 그리고 전송 경로 변경 그런 것들을 위한 그런 제어 메시지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ICMP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RP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ARP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얘랑 그 차이가 맨 앞에 이제 R이라는 글자가 붙었냐 안 붙었냐 그 차이예요. 요 앞에 있는 첫 번째 글자 우리 R이 리버스입니다. 리버스 그러면 이제 여기다, 반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ARP랑 RARP는 서로 이제 반대예요. 반대. 요 ARP를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제 주소 분석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는 이제 우리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그 주소를 보고 우리가 이제 IP 주소다 그렇게 이제 부르죠. 이런 IP 주소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이제 사용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런 IP 주소는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컴퓨터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마다 우리가 인터넷 선을 꽂아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쓰려면 그때 이제 우리 랜 카드가 필요하죠. 그 랜 카드가 우리 네트워크 접속 장치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네트워크 접속 장치 그런 이제 랜 카드에 보게 되면 이제 맥 어드레스라는 거 물리적 주소라는 게 전부 다 이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어떤 특정 IP 주소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의 우리가 MA 주소, 맥 어드레스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프로토콜이 우리 ARP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맥 어드레스라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냐? 이 맥 어드레스라는 거는 절대로 이제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주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의 이제 DNA 정보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런 게 이제 우리 MAC 어드레스라는 거예요. 이 MAC 어드레스는 우리 네트워크 접수 장치가 우리 이제 랜 카드라 그랬죠. 그 랜 카드 이제 제작사에서 우리 랜 카드를 이제 만들 때 그때 이제 그 각각의 이제 랜 카드마다 부여한 그런 이제 고유의 번호를 우리가 이제 맥 어드레스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신하기 위해서는 우리 랜 카드라는 게 모든 컴퓨터에 다 필요하죠. 그래서 통신이 되는 모든 장치에는 전부 다 이제 맥 어드레스라는 게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해서 특정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그 사용자의 맥 어드레스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때 우리 ARP라는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특정 IP 주소의 이제 MA 주소, 맥 어드레스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IP 주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MA 주소를 이제 변경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우리가 이제 MAC 이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IP 주소도 이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맥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IP 주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맥 어드레스로 그렇게 이제 변환해 주는 그 프로토콜이 우리 ARP고요. 그리고 거꾸로 MAC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IP 주소로 변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우리가 RARP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ARP와 RARP는 서로 이제 반대더라. 해서 ARP와 반대로 물리적인 그런 주소를 우리가 이제 IP 주소로 이제 변환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RARP가 해주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TCP/IP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이 TCP/IP 계층을 총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그 4개의 계층 구조에 그 4가지 정확하게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계층마다 사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들이 있었어요. 이런 각각의 프로토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 이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돼요.